여기 한국 때문에 할머니가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여성이 있다는데요. 이 여성은 한국 때문에 할머니가 충격받고 다른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죄 없는 일본인 학생도 학교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제 편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제 이름은 안나 아스라이고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면 제 생각이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끔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지연이라는 한국 학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제 역사 수업에서 처음 만났는데 뭔가 그녀가 제게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지연은 항상 너무 당당했어요. 교수님이 질문을 할 때마다 지연은 손을 번쩍 들어서 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했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정말 자신감 넘치게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었어요. 아시아에서의 2차 세계대전에 대해 토론하던 날이었어요. 지연은 제 친구 노리코와 격렬한 토론을 벌이게 됐어요. 노리코는 일본인인데 지연과는 완전 반대인 성격이에요. 조용하고 부드럽고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친구죠. 일본의 한국 점령은 복잡한 문제였어요. 지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시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무시할 순 없어요. 노리코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역사 속에서 후회하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일본도 여러 번 사과했어요. 지연의 눈이 번뜩였어요. 행동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지연은 그렇게 받아쳤어요. 교수님이 중재하려고 나섰지만 그 후에도 교실에는 긴장감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노리코와 같이 나올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괜찮아? 제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노리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지연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전쟁 때 제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노리코 편을 들게 됐어요. 수업 시간마다 지연이 발언할 때마다 눈을 굴리곤 했죠.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건 수업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한국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들도 다 지연처럼 저렇게 대립적인가? 그렇게 논쟁을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심리학 수업에서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해로운지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끼는 것과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큰 시험을 준비하려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들어와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모퉁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지연은 책을 꺼내고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수업에서 논쟁만 일삼던 지연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녀를 보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지연에 대해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제 편견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도 곧바로 밀어냈어요. 아는 대로, 익숙한 대로 있는 게 더 편했어요. 지연은 어려운 사람이고 노리코는 피해자였죠. 저는 그렇게 맞고 계속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제가 몰랐던 건 제 세상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거였어요. 가끔 삶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교훈을 주곤 하죠. 제 교훈은 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제가 절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웃기잖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놀라게 하니까요. 이 모든 일은 할머니로부터 시작됐어요. 평소엔 조용하신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한국에 대해 말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인가 뭔가를 보시고 완전히 빠지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70세 할머니가 세계 반대편 한국에 가고 싶다니요? 처음엔 농담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할머니를 말렸어요. 할머니, 한국은 너무 멀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한국어도 모르시잖아요. 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딱 그 표정 있잖아요. 이미 마음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그 표정이요. 결국 부모님이 한국으로 열흘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저요. 솔직히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학교에서 지연이와 겪은 경험을 통해서였거든요. 저는 한국이 다 지연이 같은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끄럽고 직설적이고 항상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짐을 싸면서 계속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요. 이건 내 인생 최악의 열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할머니의 그 큰 기대도 막상 도착하면 금방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이 뭐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제가 서울에 오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할머니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의 에너지가 바로 느껴졌어요.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공항을 걸어 나가면서 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수암을 찾는 곳으로 안내해줬어요. 할머니를 슬쩍 봤는데 당황하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할머니의 눈에는 반짝이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안나 저기 봐. 할머니가 외치시며 커다란 화면에 나온 K-팝 스타들을 가리키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 여행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 저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서울 중심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도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느라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저녁 해를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그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국 건축물이 슬쩍슬쩍 보였는데 화려한 지붕과 다채로운 색상이 숨겨진 구석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거랑 정말 다르네. 제가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살짝 두드리셨어요. 눈과 마음을 열어봐 해요. 배울 게 참 많단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탐험에 나섰어요. 첫 목적지는 지역 시장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사로잡은 건 냄새였어요. 향신료, 구운 고기, 그리고 뭔지 모를 달콤한 향이 뒤섞여 있었죠. 상인들이 우리에게 한국어로 다가와 환하게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할머니께서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상인들은 그녀의 노력을 귀엽게 여기며 웃었고 할머니는 손짓과 단어를 섞어가며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키며 질문을 하셨어요. 그 호기심이 전염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 맛보는 새로운 맛과 질감이 참 신기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또 다른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더라고요. 지나갈 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시장 골목이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도 밀거나 떠밀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보던 복잡한 시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제가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존중이 정말 중요하단다. 참 아름답지 않니? 그날 오후에는 궁궐을 방문했어요. 건물에 새겨진 섬세한 디자인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넓은 뜰을 걸으며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 왕과 왕비들이 이 길을 걸었을 걸 생각하니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죠. 안나, 이거 내가 보던 사극 드라마 같지 않니? 할머니가 속삭이셨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할머니가 보시던 장면들이 눈앞에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현지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주인인 상냥한 얼굴의 여사장님이 주문을 도와주셨어요. 할머니의 열정에 기뻐하시는 것 같았고 우리에게 추가 반찬도 내어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나누어 먹던 중 할머니께서 잠시 조용해지셨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죠.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바라보셨어요. 눈이 살짝 촉촉해 보였어요. 안나, 내가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실 나 전에 한국에 와본 적 있어. 뭐라고요? 언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래 전이야. 내 할아버지랑 함께 왔었지.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잖니. 저는 가물가물하게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그때 여행을 왔었어.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 나라가 아직 전쟁에서 회복 중이었거든. 할머니는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었고, 내 할아버지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이곳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스탠퍼드에 있는 한국인 동급생 지연이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그녀의 열정을 다소 공격적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논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온종일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현대적인 도시, 고대 궁궐,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그 역사적 무게,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고 지연이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스탠퍼드로 돌아가면 지연이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그녀의 이야기와 시각을 정말 들어봐야겠다고요.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배울 것이 정말 많고 이제 막 그 표면을 긁어보기 시작한 것뿐이라는 걸요. 그날 도서관에서 일이 그렇게까지 터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노리코가 혼자 앉아있는 걸 봤을 때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그녀의 가족이 태풍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고 다가갔어요. 노리코 괜찮아? 제가 조용히 말하면서 그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잘 버티고 있어? 노리코는 떨리는 입술을 내밀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별로야 안나. 그냥 너무 불공평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노리코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그게 단순히 태풍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다 한국 때문이야.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그들의 공장, 그들의 오염 날씨를 바꾸고 있어. 그래서 일본이 고통받는 거라고. 저는 속이 갑자기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노리코는 제 친구였고 그녀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리코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터져나오는 댐처럼 쏟아졌어요. 때로는 일본이 한국을 놓아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더 잘 통제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을 거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뒤에서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어요. 충격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요. 그만해, 노리코. 지연은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노리코는 고개를 확 들었어요. 어떻게 도청을 해?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모든 걸 한국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어. 우리 모두가. 저는 얼어붙은 채로 지켜봤어요. 노리코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야말로 쉽게 말하네. 그녀는 침을 뱉듯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잖아. 너희는 다들 그렇게 순진한 척하지? 저는 사라지고 싶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은 오직 노리코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책임을 말하고 싶어? 지연의 목소리는 지금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럼 일본이 바다에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것부터 이야기해볼까? 아니면 너희가 우리나라의 한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해볼까? 저는 지연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내 증조할머니는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나라의 통치에 맞서 싸운 죄로 고문당했어. 그녀 같은 여성들이 일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끔찍하게 고통받았어. 도서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지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렇게 화가 난 지연을 처음 봤거든요.
우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어. 지연은 이제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한국이 도움을 제안했어. 하지만 너희 정부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지. 노리코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옮겨쥐고 도서관을 뛰쳐나갔어요. 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떠나려 했어요. 그때 그녀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너무나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마치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국에 다녀왔던 여행,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에 대해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달았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항상 아무 의심 없이 노리코 편을 들었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게 됐어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 도서관에서 나가며 짐을 챙기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지연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과해야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복잡하고 가끔은 슬픈 이야기였어요. 두 나라 모두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양쪽 사람들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들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읽으면서 지연이랑 노리코를 새롭게 보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제 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큰 이야기의 일부였죠.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과 일본에도 같은 해가 지고 있겠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죠. 지연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되었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옷을 입고 학생 라운지로 향했어요. 지연이 거기에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요. 라운지에 들어갈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녀가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하고 싶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거 말이야. 지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얼굴이 약간 누그러졌어요. 쉽진 않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 나라들 사이의 역사는 아프지만 모든 면을 보는 게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어요.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난 배우고 싶어. 지연이 옆에 의자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으면서 마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여정이요. 그날 우리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가족 이야기, 한국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겪었던 경험들을 들려줬어요. 저는 한국에 갔던 여행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그저 자신이 속한 나라나 역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고 각자의 희망과 두려움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를 나누고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걸요. 그날은 지연과 저 사이에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도 시작된 날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도서관에서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주기적으로 우린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어요. 지연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재미있는 것들도 알려줬어요. 한국어 단어도 몇 개 가르쳐주고 웃긴 케이팝 영상도 보여줬죠. 심지어 제 작은 기숙사 부엌에서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솔직히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실패였지만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갔던 여행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모든 걸 다 잘못 생각했었어. 제가 인정했어요. 지루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했어. 음식, 사람들, 도시들 마이너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선입견이란 게 그런 거지, 그녀가 말했어요. 직접 경험해보면 흔히 무너지거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지연에게 노리코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복잡해.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나라들 사이엔 길고 어려운 역사가 있어.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랑 노리코는 그냥 두 사람일 뿐이잖아. 제가 말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 지연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우리 책임이야. 그래서 내가 수업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야. 대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 이야기도 들려주기 위해서. 그녀의 말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깨달았죠.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녀는 늘 자신이 믿는 바를 지켜왔어요. 몇 주 후 저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노리코도 우리랑 만나보는 건 어때? 제가 지연에게 제안했어요. 수업 외에서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연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노리코를 설득하는 건 더 어려웠어요. 그녀는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녀도 우리랑 커피를 마시러 오기로 동의했어요. 처음 몇 분간은 어색했어요. 우리 셋 다 아무 말 없이 음료만 휘저으면서 뭘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노리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태풍 때문에 가족이 피해 입었다던데 다들 괜찮으셔? 노리코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들 괜찮아. 고마워. 그녀가 대답했어요. 나도 미안해. 그날 내가 했던 말들.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닌 말을 했었어. 그 후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부에 대해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도 나눴죠. 그 만남이 끝날 즈음에는 긴장감이 한결 풀렸어요. 우리가 단번에 절친이 된 건 아니었지만 좋은 시작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야기에는 절대 한쪽 면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역사는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아픔도 많지만 그 안에 회복력도 있어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쉽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변화는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어요. 저 지연 노리코. 우리는 역사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그 일부인 거예요. 모든 대화,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미소가 지어져요. 제 여정은 마지못해 떠난 한국 여행에서 시작됐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세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으며 끝났어요. 선입견에 도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다음은 뭐가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계속 배우고 계속 듣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니까요.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우정씩 천천히.